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통풍. 과도한 알코올 섭취,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혈액에 쌓여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풍을 방치할 경우 관절과 뼈를 망가뜨리고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와 식생활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 습관이 키우는 병, 통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참 많죠. 가족들 건강 신경도 많이 쓰실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남편 또 아버님들 건강은 어떻게 챙기십니까? 오늘은 중년 이후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통증도 문제지만 이 손발에 쌓이게 되면 좀 울퉁불퉁해지고요. 또 극심한 변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 특히 술을 좋아하신다면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환, 통풍입니다. 오늘은 통풍의 진단과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류마티스 내과 허민영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은 참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참 크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기회가 있으시죠? 5월이니까요. 네,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이번 5월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외식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죠? 네, 예. 많은 맛집들을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집에서 먹을 때보다 바깥에서 외식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과식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정말 통풍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우리가 보통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을 생각하기 쉬운데 통풍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술을 마시거나 이제 육류를 먹을 수 있어서 통풍이 높은 분들한테 잘 생겨서 보통 통풍이 제왕병 또는 귀족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별명이 귀족병, 제왕병. 네. 근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흔한 질환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환자가 많이 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통풍 환자가 점점 느는 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서이기도 하고 네. 또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콩팥 질환과 같은 다른 대사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육류를 주로 하는 식습관도 관련이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생활 습관이 좀 달라지고 특히 먹는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통풍도 환자가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 귀족병이라고 하는 통풍,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네, 통풍은 요산이 관절 내에서 쌓여서 생기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요산이란 물질이 있는데 이 요산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피 속에 혈중 농도가 요산이 증가하게 되는 과요산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요산 혈증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인자가 작용을 해서 요산 결정체의 응결이 생겨나고 이러한 결정체가 관절이라든지 콩팥 등 여러 기관에 쌓여서 통증이라든지 관절염 등이 생겨난 것이 통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게 되고 특히 관절에 쌓이게 되면서 통풍을 유발하네요. 네. 그러면 요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쌓이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표린이란 물질이 대사된 것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요산은 콩팥이나 장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요산이 지나치게 몸속에서 많이 증가하게 되면 즉 요산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콩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을 때 피 속에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는 과요산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과요산 혈증의 원인의 10%는 요산이 몸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산이 많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산수의 정상치는 남자의 경우는 6.8, 여자는 6.0 이하가 정상이고 7.0 이상을 요산 수치가 높다. 그래서 과요산 혈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만큼 또는 체내에서 생성된 만큼 정확히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네요. 근데 배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신장 기능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장, 이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더 취약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제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요산 배출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는 동반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콩팥 질환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요산의 배출률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네. 통풍 환자의 13%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콩팥 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이 통풍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나 콩팥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음식에 상당히 조심을 하시잖아요. 종류도 가려 드시고. 그러면 특별히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요산은 퓨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퓨린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간, 곱창 같은 고기 내장류, 또 맥주나 소주 같은 음주류, 그리고 청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해산물류, 그리고 단맛이 나는 소다류 등이 있습니다. 맥주가 특히 구아닌이라고 하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네. 술보다 훨씬 더 통풍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고요. 다른 술 종류보다 맥주가 특히 더. 네, 맥주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름에는 드시기 좋은데 네. 통풍 환자한테는 이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또 이제 통풍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프럭토즈 콘 시럽이라고 하는 옥수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데요. 이것은 설탕 대신에 빵이라든지 과자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소다류를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 우리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도 여기 들어있고요. 맛있는 거는 좀 취약하네요. 그죠? 곱창, 뭐 간, 옥수수 시럽도 그렇고요. 그러면 회식이 잦은 남성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더 하셔야겠습니다. 술도 드시죠. 이게 또 술안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풍은 정상 성인의 100명 중에 한두 명에서 발생하는데 통풍 환자의 10명 중에서 8명은 남자입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남성 막대가 훨씬 높게 나타나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이제 통풍의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남성에서 월등하게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육류나 술을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그것보다는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콩팥에서 요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고마운 호르몬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기 이후의 통풍 환자가 많고 또는 네. 이제 콩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도 이 통풍 환자들은 남성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인 60대 남성 두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흔히 지금 현재 이야기하자면은 통증은 유리를 갖다가 우리가 빼쭉빼쭉하게 티 나온다 아닙니까? 그 시기에서 지금 현재 팍팍 찌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유리 수정체가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지실 날 정도로 굉장히 아파요. 요 부위는 지금 현재 오래돼 가지고 요즘은 이제 약을 먹고 하니까 별 아픈 게 덜한데 이쪽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더 아파요. 지금 현재 이게 앞전에 통풍을 했는데 여기 하면은 이 발이 이리 붓습니다. 벌거 이래. 옛날에는 한번 좀 관절마다 다 왔어요. 뭐 허리까지 올라올 경우 있어요. 무릎하고 이것도 다리도 이리 보여. 배로.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이제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하면은 통풍 그 수치가 좀 높다고 통풍을 주의하라고 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만 들었었는데 또 그러기 전에는 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누마치스 그 관절염 그게 처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료받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고기를 뭐 여름에 이제 중복 뭐 말복 그래가지고 고기를 자주 먹고 그랬더니 갑작스레 그냥 가지고 자다가 이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방문턱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호전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한창 그 통풍 앓으셨을 때는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을까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엄지발가락이었나요? 그 발 쪽에 통풍이 좀 심하게 왔거든요. 이게 특정 부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요산은 통풍은 요산이 결정화돼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말씀이 드렸는데요. 네. 요산이 결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자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인데요. 우리가 설탕이 뜨거운 물에서는 잘 녹아도 찬물에서 잘 녹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쉬운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발이 아무래도 신체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주위라든지 다른 발 관절에 통풍이 잘 생깁니다. 좀 말초 부위가 좀 취약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지만 네. 고요산 혈증이 계속 지속되면 다른 관절이라든지 내부 장기에도 요산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보면은 뭐 부종, 열감도 동반되고 또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도 이렇게 증상이 통풍이 나올 수가 있군요. 근데 통풍하면 여러분 혹시 뜻이 뭔 줄 아시겠어요? 통풍? 그 풍이 네, 맞습니다. 바람풍이어서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막 통증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아픈가요? 예. 통풍이 처음 생겼을 때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위가 심하게 아프고 벌겋게 붓고 열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주로 밤이나 새벽녘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지발가락 주위에 가장 흔하게 생기지만 다른 발 관절이라든지 발목, 무릎과 같은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보통 한 개 관절에만 증상이 생기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달려오실 정도로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상이 생기면 24시간 내에 증상이 최고로 심했다가 네. 치료하면서 사흘이나 열흘 이내에 완전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완전히요? 네.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네요. 3일에서 10일 정도면요. 예. 그러면 뭐 단계나 주기가 있는 건가요? 통풍의 정도에도? 네. 통풍의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이 시작하기 전에 증상은 없이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만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안 느껴지는데 피 안에 요산 농도는 높다. 네. 예.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 시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여러 가지 악화인자, 술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급성 통풍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급성 통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급성 통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 3번째 단계인 간헐적 증상 시기로 나타나는데 간헐적 증상 시기는 말 그대로 급성 통풍 증상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통풍 증상이 생겼던 분의 60%는 1년 내에 재발하게 되지만 환자에 따라서 증상이 10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급성 통풍이 계속 재발하다가 보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개의 관절이 한꺼번에 아프거나 또는 딱딱한 결절이 생기는 만성 결절 통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급성이 만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잘 살펴야겠네요. 내가 재발이 정말 잘 되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끝까지 호전된 건지 네. 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모든 환자들이 다 만성 결절 통풍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성 통풍인지 만성 결절 통풍으로 진행할 건지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관절이 붓고 막 통증이 극심해지고 그러면 처음에 관절염 정도로 이렇게 오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형외과부터 저 같으면 먼저 갈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은 정형외과를 보통 먼저 가시게 됩니다. 네. 심하게 통증이 있고 관절이 붓고 열감이 내기 때문에 감염성 관절염으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일단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관절이 함께 아프고 손관절에도 관절염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는 엄지발가락에 생긴 무지외반증을 맞아요. 통풍으로 여자들 그 힐 신었을 때 생기는 그렇죠. 거요. 네.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통풍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양한 관절염이 통풍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에 빨리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섣부른 자가 진단은 금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빨리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류마티스 내과 허민영 교수와 함께 통풍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통풍이란 질환은 내 몸 안에 요산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몸 안의 요산 수치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까?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네, 검사 방법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픈 관절 부위를 관절이 부었는지 또는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딱딱한 결절이 있는 경우를 통풍 결절이라고 하고 통풍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아픈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이 통풍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관절액을 뽑아서 보면 저렇게 이게 요산의 모습이에요? 네,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피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7.0 이상인 경우가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7 나오셨어요. 네, 많이 높으시죠. 네. 네, 그리고 24시간 동안 소변 배설량을 측정을 해서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아픈 관절에 X선을 찍어서 통풍 결절과 그 관절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육안으로 결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절액을 추출하고 네. 또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소변 검사도 하나요? 네,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의 방향에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봤을 때 그 요산 모양이 참 특이했었거든요. 바늘처럼 정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네요. 네, 이제 요산 결절을 보기 위해서는 편광 현미경이라는 특수한 현미경을 쓰게 되는데 이제 네. 보시게 되면 정말 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띠고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통증을 호소하실 때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또는 유리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기도 아니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요산이 어디를 뭐 찔러서 우리가 그런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모양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런 모양을 한 요산이 염증 물질과 같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염증 수치가 또 높아질수록 통증은 더 오르겠습니다. 네, 통풍 환자가 이제 급성 통풍으로 왔었을 때는 피 속에서 저희가 염증 수치를 재보면 실제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예. 또 치료하면서 호전되면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죠. 일단 너무 아프니까. 네. 그럼 통증 치료부터 일단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통풍은 심하게 통증이 있는 급성 통풍과 그리고 VTR에서 보신 것처럼 딱딱한 결절이 생기는 만성 통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치료가 급성기와 만성기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급성기에는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관절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을 권합니다. 얼음찜질도 하네요. 네, 얼음찜질 같은 것이 또 도움이 되는데요. 예. 환자분들 중에서는 만성 치료제인 과요산 혈증 치료제를 처방은 받고 복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이제 통증이 생길 때 급하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진통제처럼.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급성기 약과 만성기 약은 약의 성분도 다르고 약의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의논하셔서 약을 복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급성인지 또는 만성으로 갔는지 또는 그 중간 단계인지에 따라서 처방이 확실히 다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급성기 통증은 염증하고 그 통증을 조절해주는 약을 먹으면 급격히 호전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어떻게 없어지나요? 네, 급성 통풍은 증상이 보통 24시간 이내에 최고조로 달았다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사흘이나 열흘 이후가 되면 완전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완전히 증상이 좋아지시면 더 이상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년에 여러 차례 재발하시는 경우는 만성 통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요산 혈증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았지만 또 재발을 한다. 여러 차례라는 거는 한 몇 번 정도 사람에 1년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요, 1년에 두세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기준이 세 차례였다가 최근에는 두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풍이 엄격해져요. 관리하기 힘든 질환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한 번이라도 또 재발을 하면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급히 좋아지지만 또 다시 재발하게 되면 과요산 혈증 치료제. 즉 요산을 낮춰주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요산을 좀 많이 낮춰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나요?
네, 몸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고요산 혈증 치료는 요산 강화제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산 강화제는 만성 통풍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인데요. 네. 만성 통풍에서는 관절의 손상이나 변형 그리고 또 콩팥에 결석이 쌓이는 콩팥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재발하는 경우는 가능한 빨리 과요산 혈증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과요산 혈증 치료제를 시작하게 되면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이제 평생 드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1년에 몇 번 재발하느냐 하는 재발 횟수 외에도 콩팥에 결석은 동반되었는지 또 통풍 결절은 있는지 24시간에서 요산 배설량은 어떤지 가족력은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를 해서 담당 선생님이 이제 과요산 혈증 치료 유무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통풍은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통풍을 주의해야 하고 또 통풍이 있다면 신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서로서로 악순환 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풍이 안 좋으신 분들도 신장이 나빠졌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 통풍이 생겼는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풍과 그 신장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신 그 환자분이 계셔서 한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거기 외과에서 이 다리 아픈 것을 치료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통풍이라는 게 완전 진단이 났고 그것을 약을 매달을 먹고 나섰는데 퇴원을 안 시키면서 이게 다리가 아픈 원인이 다른 데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사한 결과 이제 콩팥이 좀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으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통풍 치료가 좀 빨랐으면은 콩팥이 그렇게 나빠졌다고는 좀 안 보죠. 통풍 치료가 좀 늦은 게 병을 조금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콩팥 수술하신 후에도 통풍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 하시는가요? 그렇죠. 통풍이 항상 요산이라는 게 그게 콩팥에서 그 요산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이 안 되게 해서 몸에 쌓여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병이니까는 그 요산 배출이 안 되면은 통풍은 항상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풍에서 신장 질환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 경우인가요? 이분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통풍이 급성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데 비해서 네. 일단 치료를 받고 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만성 결절로 만성 통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고요산 혈증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성 통풍 시기에는 엄지발가락에 이런 통풍 결절이 이렇게 심하게 생길 수도 있기도 하지만 네. 몸의 다른 부위에 여러 부위에 쌓일 수도 있어서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또는 팔꿈치, 귓바퀴 등에서도 쌓이고 뿐 아니라 이제 콩팥 같은 데도 요산이 쌓여서 결절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대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는 콩팥 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만성 결절 통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그래서 과요산 혈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 결절이 발 부위, 특히 오른발 쪽에만 이렇게 보다가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결절 생긴 모습을 보니까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요산을 낮춘다고 해서 그러면 결절이 이렇게 줄어들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오나요? 뭐 손, 귀, 뭐 발 여러 부위가요? 그러니까 요산 결절이 일단 생긴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요산 결절이 크기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그 크기가 너무 큰 정도에 따라서는 크기가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장애를 주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관절 변형도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로 변형이 되나요? 네, 통풍이 관절을 침범하게 되면 관절의 변형과 손상과 파괴를 일으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은 정상발 X선의 모습이고 네. 오른쪽이 이제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이제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움푹하게 펴진 모습이 통풍 결절이 정상
관절을 대치해서 심하게 변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그 여러 부위에 생긴 그 심한 결절도 그렇고요. 방금 보신 그 관절 변형도 그렇고, 그럼 수술도 가능한 거네요? 그 외형적인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네, 통풍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관절이 너무 심하게 변형된 경우는 수술한다고 해서 변형된 관절이 이전처럼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요산이 계속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빨리 이제 요산 강화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수술 자체는 관절의 변형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요산 결절을 제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약제를 복용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는 결절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요산을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야 된다. 그럼 통풍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네, 보통 이제 통풍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잘 알고 계시는데 고기, 뭐, 네, 네, 또 곱창 이런 거 네. 말씀하셨죠? 네. 그 외에 이제 음주라든지 또는 네.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된 경우 수술이나 시술,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것이 통풍을 재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심한 운동도 악화 요인이 된다고요? 네, 보통 운동은 비만과 통풍은 그 관계가 잘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통풍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과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급성 통풍 증상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축구가 되겠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이제 박명수 씨가 네. 그 가요제 연습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춤 연습을 하니까 통풍 증상이 이제 심해진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급성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운동을 하시지 마시고 네. 관절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충분히 쉬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예,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게 사실은 아니긴 한데 내 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자, 그럼 오늘 건강하려면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조금 무색해질 만큼 너무 잘 먹어도 이런 통풍에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관절도 또 이 결절도 심하게 극심한 통증을 부를 수 있다는 통증을 알아봤는데요. 통풍. 오늘 방청객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 남편분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뭐 술이나 또 회식도 많이 하실 테니까요. 어떤 점이 오늘 궁금하신가요? 예. 요즘 들어서 저 오른쪽 발 뒤꿈치가 계속 붓고 아파서 네. 통풍이 의심되는데요. 누가요? 제가요. 본인께서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발 뒤꿈치의 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발 뒤꿈치에 덩어리가 좀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여자분이 이제 발 뒤꿈치가 붓는 경우는 사실 이제 아킬레스 건염 등 다른 질환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제 결절이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면 통풍도 감별을 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네, 통풍이 급성기로 증상이 생겼을 때는 관절이 심하게 붓고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하면 이제 완전히 좋아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절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결절 크기가 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크기가 작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두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크기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 내가 뭐 운동화도 못 신을 정도다. 뭐 맞아. 이렇게 하시면 네.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예. 그 여성의 경우에는 왜 구두도 신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실 것도 같은데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남편이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술자리가 잦으세요? 남편분께서? 역시 그러시네요. 어떠시죠? 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검사를 했었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통풍은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의 대부분에서는 통풍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검사 수치에서만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이제 콩팥 질환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질환이 좀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찾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통풍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럼 반대로 피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통풍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또 피검사가 정상이라도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 통풍 증상이 생겼을 때 급성 통풍이 생긴 경우는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런 염증 물질들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가 정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증상이 좋아지시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산 강화제라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혈중의 요산 수치는 떨어지는데 관절 내에서 이전에 결정화되어 있던 그 요산 덩어리가 유리가 되면서 흘러나오면서 네. 관절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는 정상인데 관절에서는 이제 통풍 관절염 증상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한 분 방청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아는 할머니가 손끝에 뼈가 튀어나오는데요. 이것도 통풍인가요? 아, 많이 튀어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그 연세 높으신 분은 관절염 때문에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풍인지가 의심스러우신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손끝마디가 튀어나오면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 통풍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폐경기 이후에 생기고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발관절뿐만 아니라 손관절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요산 수치가 그게 침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 네. 끝마디가 굵어지는 경우도 혹시 통풍은 동반되어 있는지 아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관절염으로 인한 그 통증과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양상이 좀 비슷한가요? 통증의 느낌이.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좀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이 보통 있고요. 우리하다 이런 표현을 네네,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예. 예.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급성 통풍 관절염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또 유리로 찌르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비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염증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진행이 천천히 되고 통풍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은 진행이 아주 급격하게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비슷한 결절일지 모르겠으나 양상이 분명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통증의 유형도 다르고. 혹시 한 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통풍을 앓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가 심장 질환이요? 네, 심장. 아, 예.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풍과 심장 질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하면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제 흡연력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과 함께 이제 고고산 혈증도 그러니까 피 속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네. 요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생겼을 때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데 또 고요산 혈증이 이제 통풍 질환의 위험 요소이다 보니 심혈관 질환과 고고산 혈증 그리고 통풍이 세 가지가 연관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서 통풍 질환이 더 악화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럼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력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뭐 통풍을 앓으셨다거나 그 다른 친척분이 그런 환자가 있다. 나도 혹시 그런 경향이 높아지나 이런 가족력의 영향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통풍 자체가 가족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통풍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 콩팥 질환이라든지 비만, 고혈압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특히 통풍 환자의 5% 이하에서는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특히 유전적인 인자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행이 좀 빠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통풍이 생길수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이 통풍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있겠고 또 나쁜 음식이 있겠죠. 아까 맥주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통풍에 취약한 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고 나쁜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올해 초에 그 류마티스 학회에서 통풍 환자를 위한 음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이제 술,
그다음에 동물의 내장류, 그리고 단맛이 나는 소다류 등이 있고요. 네. 통풍 환자가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여야 하는 음식은 이제 일반 육류, 그리고 이제 설탕, 그다음 단맛이 나는 주스, 이제 해산물류 등이 있습니다. 네, 일반 육류 중에 닭고기도 포함되는 거죠. 네, 육류는 다 포함이 됩니다. 맥주가 특히 요산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이 통풍 환자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된 자료를 보면 네. 와인도 양이 과하면 이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술은 어느 술이든지 예, 술은 어느 술이든 네. 이제 양이 과하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주하시고 정 힘드시면 양을 줄이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풍 환자분들이 드시기 좋은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저지방 유제품과 이제 채소류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권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식이섬유간을 철저하게 조절했을 때 요산 수치가 1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주 재발하시는 분은 내가 음식으로 통풍을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빨리 의사를 만나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이요법만으로는 이 통풍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혹시 미리 우리가 통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겠죠. 물론 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또 고기도 조금 이렇게 절제해서 먹는다든지 포함이 되나요? 네, 이제 지나친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퓨린이 과하게 많이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평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콩팥 질환이 동반되었는지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도 이제 통풍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통풍이 언제 심하게 질환이 진행하지 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연이라든지 건강식이를 한다든지 충분하게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습관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통풍 환자에서도 같이 권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제 통풍 치료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그 VTR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풍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풍 관절염이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관절에 한꺼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네. 손 관절염에도 관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보통 진단을 받으셨다가 네.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통풍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오인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은 없네요. 네, 그렇죠. 통풍은 앞서서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신장과, 즉 콩팥과 가장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장 약을 드시는 분 평소에 그러면 통풍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뭐 발전될 우려가 있다든지요?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지 신장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 같은 성분 또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아스피린 같은 성분은 사실은 그 요산 수치를 조금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올린다고요? 네, 그렇지만 통풍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스피린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통풍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심혈관 질환 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심혈관이요? 네. 요산 수치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과 요산 수치 그리고 통풍은 서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술을 자주 드시거나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통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정확히 체중, 즉 비만과 통풍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었을 때 제가 이제 피 속에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 몸속에서 요산 수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콩팥에서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콩팥에서 배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술이라든지 비만은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했었을 때 또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둘 다 몸속에서 요산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네. 또 술이 대사되었을 때 또 비만 했었을 때 이런 콩팥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인자로 모두 다 작용을 해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또 이제 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와 이제 통풍에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당뇨와 비만은 또 관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당뇨가 통풍의 위험 인자일 수 있긴 한데 당뇨는 이제 비만만큼이나 통풍 위험 인자로 이렇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비만과 통풍에 관련이 있고 비만과 또 당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혹시 통풍은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네. 있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내 몸 안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통풍의 위험 인자가 된다. 네. 예. 자, 통풍, 뭐 급성이든 만성이든 그 고통이 참 말로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통풍이 앞으로도 의심되던가 또는 지금도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혈압과 통풍 질환을 같이 앓고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증상이 있었을 때는 약을 타러 열심히 오셨다가 또 증상이 좋아지시면 한동안 외래에 안 오셨다가 술이 나쁘신 거를 잘 알고 있으신데 또 어느 날 이제 술을 한 잔 걸치시고 또 통풍이 심해지셔서 다시 오시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통풍 환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치료한다는 것은 쉬운 치료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관절과 콩팥을 위해서 술은 될 수 있으면 끊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또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참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인내력,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급성의 경우에는 3일에서 10일 이내로 약을 먹으면 아주 급격하게 호전이 되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기간을 그러면 얼마나 좀 길게 봐야 될까요? 최대한으로? 만성 통풍 치료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간 그리고 아마 평생 약을 복용하게 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환자분이 나이가 점점 드시고 콩팥 네. 기능은 점점점 떨어지시고 하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세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일 경우에는 완치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고 평생 관리하는 질환으로 우리가 개념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근데 통풍과 연관된 다른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신장 질환도 사실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풍도 내가 이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산 수치가 참 이렇게 중요하네요. 통풍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만큼 꾸준한 인내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대대학교 부산백병원 류마티스 내과 허민영 교수와 함께 오늘 통풍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